네, 요즘 BTS의 병역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네. 네, 이게 처음 불거지게 된 거는 2018년으로 추정이 되는데 하태경 의원이 처음으로 콩쿠르 2등도 군 면제인데 음. 방탄소년단은 왜 안 되냐 빌보드 차트 1위도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 문제를 꺼내 들었고 지금 벌써 한 4년째 이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도대체 그래서 BTS는 군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BTS는 계속 군대를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니까. 정치인들이 자꾸 BTS의 병역 문제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거의 BTS의 병역 열사처럼 군면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BTS 팬들로부터 욕을 먹어서 사과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BTS 병역 특혜를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가 올해는 아예 새 문체부 장관이 병역 특례 그냥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여러 번 바꿀 정도로 그만큼 이게 이제 핫하다는 거죠. BTS의 병역 특혜라는 주제가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답이 쉽게 나지 않는 문제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뭐 좀 생각이 바뀐 게 있어요? BTS의 입대에 관련해서? 글쎄요, 딱히 뭐 생각이 달라질 게 없는 사안이기도 하고 그때도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참 양가적인 감정이 든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병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져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쉽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BTS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니까 충분히 그 공도 인정해줄 만하기도 하고 병역 특례를 자꾸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징병자라서 발생하는 논란이기도 그렇죠. 하고 여러 생각이 듭니다. 네. 걔 제일 깔끔한 거는 모병제를 하면 되는데 그죠. 모병제에 대해서는 또 의견들이 또 다 달라가지고 그리고 모병제는 또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쵸. BTS가 그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계속 있다가 지난달 30일에 이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BTS 문제에 한해서 빨리 파악을 해서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BTS에 대한 여론을 참고해서 정책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국민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오늘 아침에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안에 결론 내린다. 그리고 여론조사 빨리 하자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라고 답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논란이 생겼죠. 그 다음날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 뜻이 어떤지 한번 보겠다라는 취지였지 결과에 따라서 결정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일단 BTS 입대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걸 처음 봤을 때 좀 황당하더라고요. 국방부 장관이 BTS가 입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라고 지시했다. 이거를 국민에게 물어봐? 뭐 물어볼 수는 있죠. 그런가요? 민주사회니까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게 좀 웃긴 일이었고 네. 물론 나중에 그 다른 취지였다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여론조사로 물론 여론조사만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 사안인지는 저는 잘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제 얘기하신 것처럼 BTS의 입대를 가지고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이걸 물어보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의원도 그렇고 너무 한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국방의 의무는 이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다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는 건데 이런 걸로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뭐 나중에 모범 납세자상 수상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좀 깎아주면 어떨까 이런 여론조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이러다가 뭐 전쟁 나서 반격하는 작전까지도 여론조사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론조사하면 결국 이거 국민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여론조사까지 국방부는 그동안 나에게 입영통지서만 보내왔는데 다른 사람의 입영통지서는 여론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게 쉽게 납득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병역 문제가 특히 연예계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소재이잖아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유승준 씨가 이제 병역 기피 때문에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고 있고 그죠? 거의 뭐 이완용급 역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MC몽도 이 병역 기피 논란에 아직까지도 방송 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국방부와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BTS만 방탄소년단이냐?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장병들이 다 방탄소년단 아닌가? 그죠? 그래서 정치권이 향해야 될 시선은 BTS가 아니라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 진짜 또 다른 방탄소년단들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된 게 BTS는 그냥 군대 가겠다 말을 하는데 자꾸 정치인들이 병역 특례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BTS가 군대를 가느니 마느니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BTS 입장에서도 환장할 노릇인 거죠. 그치. 아니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나는 가고 싶은데 왜 자꾸 못 가게 하냐고. 그러니까 물론 안 가고 싶으면은 안 갈 수 있는 게 최선이죠. 저라도 아마 군대 안 갈 수 있었다면은 안 갔을 거고 남들에게도 저는 군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TS도 마찬가지로 만약 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안 갈 수 있다면 군대 가지 마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사실상 BTS는 지금 이제 세계적인 공인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뭐 그렇게 쉽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BTS 입장에서도 빨리 이게 결정이 나야지 자기들의 다음 그 행보에 대해서도 그쵸, 결정할 그쵸. 수 있잖아요. 큰 로드맵을 그릴 거 아니에요. 자기 활동에 대해서. 근데 군대는 최소 18개월인데 그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활동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성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역 장병들에 대한 처우도 물론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좀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하지 모자랐죠. 않을까. 뭐 네. 대통령실에서 내년에 병장 월급 100만 원대로 올린다고 해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 공약 실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년 최저임금 월급이 201만 원이거든요. 그럼 100만 원 돼도 뭐 130만 원까지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서 그죠. 네, 진짜 방탄소년단들을 좀 생각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방탄도 안 되는 헬멧 쓰면서 총알바지 노릇하고 있는 군인들 신경을 먼저 써줘야 하지 않을까. BBC 기사가 참 우리나라 기자들에 비하면은 그 본질까지 취재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서 그래요? 이제 참고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요? BBC 코리아에서 쓴 기사인데 그 BTS 병역 특례 이슈를 가지고 이게 병역 특례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이야기를 다루고 그리고 나서 이 논란이 본질적으로 생긴 거는 결국은 징병제 때문이다. 이 논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모병제로 가야 되는데 모병제로 가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현역 장병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다 아는 말인데 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에서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고 에너지가 넘치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나이에 머리가 굳어버리도록 전력을 다해버린다. 군대에서 인생 낭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군인들의 처우를 많이 개선하고 있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이 징병제 하에서 자꾸 뭐 군대를 가느니 마느니 누구에게 병역 특례를 주느니 마느니 이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논란인 거고 징병제 자체가 지금 지속 가능하냐 이게 우리 사회가 좀 가지고 가야 할 논란이지 않을까 우리가 계속 토론해야 할 주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침 한번 날려볼까요, 형님? 국방부의 입대 여론조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뭐라고 하지?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모병제 여론조사부터 먼저 해라. 오. 지금 이거에 대한 연장선언에서 계속 논란들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군복무 나이를 연장하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지난 31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 의무 이행 연령을 33세까지로 올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33세로 나이를 늦추고 3년의 여유 기간을 두고 BTS 병역 특례 적용 합의를 이루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을 했어요. BTS의 맏형인 진의 나이가 이제 만 29세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병역을 연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를 염두에 두고 한 발이겠죠. 네. 33세까지 연장하는 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물론 그러니까 그 BTS 병역 문제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연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금방 끝나야 되는 문제거든요. 물론 이 논란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되게 보수적인 논란이고 본질적으로는 징병제나 모병제나의 선택의 문제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징병제 하에서의 논란을 생각해 보면 하태경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콩쿨 대회에서 2등을 해도 병역을 면제받는데 BTS 같은 사람이 병역을 면제받지 못한다는 건 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BTS 병역 특혜 논란이 뭐 생길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논란이 이렇게까지 몇 년 동안 지속돼야 할 논란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과장을 좀 섞어서 하면 33세까지 연장하는 거를 통과시켰어. 그래서 이제 진이 좀 더 연기를 할 수 있게 됐어. 네. 근데 3년 뒤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늦출 건가? 그러니까. 뭐 이러다가 나중에 환갑까지 늦춰지는 거 아닌가? 이거를 어쨌든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연기가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갈 건지 안 갈 건지 시기는 제가 봤을 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어쨌든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33세까지 늘리냐 뭐 그때 가서 또 몇 세 늘리냐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렇게 특정인을 이야기하면서 군대의 나이를 늦추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것도 좀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거긴 한데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남성 청년들을 군대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현역 기준이 점점점 강화되면서 과거라면 군대에 가지 않았을 사람들도 계속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일부 잘린 사람도 사급이라서 소위 말해서 과거에 공익요원이라고 불렸던 대체복무를 해야 하는 처지이고 뭐 암에 걸려서 대장을 일부 잘라낸 사람도 사급을 받고 그리고 뭐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사급을 받거든요. 복무를 함으로써 잃을 게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복무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이영호 의원을 비롯해서 33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을 낸 국회의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만약에 33세까지도 결정이 안 되면 그 다음은 언제까지 늦출 거냐? 그리고 BTS의 부산 콘서트도 논란이 됐어요. 네. 네. 병역 특례 논란과 함께 연계돼서 벌어진 논란이 이번 부산 콘서트 논란인데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 유치를 위해서 BTS가 홍보대사로 임명이 됐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홍보대사로 임명된 겸 부산 엑스포의 유치를 위한 행사로서 부산에서 10만 명 콘서트를 벌인다. 무료 콘서트. 네, 그것도 무료로. 가고 싶네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획 중이고 진행 중이었는데 부산시에서 이 공연 예정지로 뽑은 곳이 부산 기장군 일광읍이라는 곳의 폐공장 부지였거든요. 네. 거기가 일단 뭐 폐공장 부지니까 완전 허허 벌판인데다가 그 주변이 일광읍이잖아요. 일광읍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그냥 촌락이에요. 그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부산 외곽이다. 네. 편의점도 그 근처에 없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 물론 뭐 행사 때 되면 화장실 설치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10만 명인데 그죠. 10만 명인데 10만 명이 감당할 인프라를 지금 다음 달에 공연한다는 거잖아요. 한 달 만에 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굉장히 무리수인 거죠. 그리고 그 완전히 부산의 외곽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도로도 한 곳밖에 없고 도로가 그 하나밖에 없는 도로가 왕복 2차선 굉장히 좁은 도로인데다가 그 콘서트 부지로 들어가는 출입구도 두 곳밖에 없는데 하나는 VIP 전용이다. 그러면 10만 명이 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뭐 무조건 죽으라는 거죠. 사고 나죠. 사람 죽으라는 거죠. 교통편이 이렇게 열악하니까 뭐 크루즈선을 도입한다, 유람선을 도입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지 특성상 크루즈가 접어나려면 바지선까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뛰고요. 게다가 음식물 반입도 금지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 주변에 먹을 데가 하나도 없는데 그 주변에 편의점 하나도 없는데 푸드트럭을 배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숙박이 또 부족하니까 텐트촌을 운영하겠다. 10월에 추운데. 그러니까 물론 검토만 하긴 했지만 그런 이제 논란들이 생기니까 욕을 많이 먹었고 욕을 먹은 끝에 결국엔 행사 장소를 바꿔서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으로 바꿨습니다. 수용 인원은 적어도 훨씬 더 인프라도 쾌적하고 교통편도 좋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죠. 근데 뭐 저는 장소 논란은 그냥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보다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그 박형준 부산시장의 발언이에요. 박 시장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BTS가 군복무를 하는 대신에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를 활동함으로써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대통령실에 건의를 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논지는 BTS가 입대를 하면 이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대사 역할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게 논지이고 구체적으로는 BTS가 대체복무 기회를 이제 받게 되면 부산시에서 BTS와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엑스포 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이 행사 유치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좀 더 과감하게 대체복무 여기 홍보대사로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또 논란이에요. 왜냐면 BTS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부산시랑 같이 BTS 도대체 얼마나 전 세계를 돌아다니려고. 결국에는 부산시에서 노예로 부려먹겠다는 거잖아요. 대체복무하면은 34개월 대체복무를 해야 되는데 홍보대사로 34개월 대체복무를 뭘 하면 좋을까요? 무료 공연만 주구장창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 훈련 받고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하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 제가 알기로는 교도소에서 대체복무 하는데 네. 그럼 BTS는 무슨 기준으로 어디에서 뭘 할 거냐? 홍보대사 하는 게 그러면 대체복무의 기준이 되냐?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징병제가 문제예요 결국에는. 징병제만 아니었으면 이런 논란은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치. 무슨 대체복무를 해야 되고 무슨 기준을 세우고 또 군대를 안 가면은 억울하고 군대를 가면 또 아쉽고 징병제만 아니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논란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 논란을 기점으로 해서 모병제가 좀 다시 한번 사회적인 화두가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은 없죠.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왜 정치인들은 BTS를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고 싶어 하나? 그래서 정치인들이 얻는 게 무엇인가? 정치인들이 얻는 게 있어야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얻는 게 없어 보이는데. BTS를 언급하면 기사 제목에 자기 이름 바뀌잖아요. 자기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그런 계산도 있죠. BTS에 유리한 발언을 함으로써 BTS 팬들에게 좀 호감을 얻고 싶고 또는 반대로 BTS가 하더라도 병역법에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BTS 병역 특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할 수 있는 뭐 BTS 병역 특례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 어느 쪽이든 간 표를 좀 끌어오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치인들이 이런 누구에게 이 병역 특례를 주자라고 얘기를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전혀 건설적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BTS 입대 논란 때문에 하이브 주가가 엄청 요동을 쳤거든요. 지난 31일에 국방부가 여론조사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날 하이브 주가가 6%나 오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이 여론조사가 논란이 되니까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8% 하락했거든요. 아니 지금 국방부랑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주가가 막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를 주가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하이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에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러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깊게 고민하고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결론은 징병제라서 생긴 문제다. 징병제만 아니면 된다. 좀 모병제 얘기도 좀 해보자. 이 대선에서 모병제 얘기 그렇게 핫하더니만 쏙 들어갔어요. 지금 딱 모병제 얘기하기 참 좋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그리고 BTS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국위 선양을 하는 빌보드 차트를 씹어먹을 아이돌들이 계속 나올 테고 그때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참에 모병제 얘기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훨씬 생산적인 논의잖아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길님 얘기에 웬만해서 공감을 잘 안 해주는데. 네, 그러면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또 이슈들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